또 되게 절박한 환경에서 1억을 모으신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분처럼만 하면 누구나 1억을 모을 거라 장담해 봅니다. 0원에서 1억까지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 좋게 돈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굴려야 수십억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일찍 돈을 벌기 위해 공업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모은 돈도 없고 지원해 주실 부모님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23살 멋모르던 나이에 돈 벌겠다고 수도권으로 올라간 겁니다. 꿈보다는 얼른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가난을 면할 것 같아서요.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장거리 연애로 교통비다 뭐다 해서 70만 원씩 나가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 했겠죠. 네. 대박이다. 회사에서 사원 아파트를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에 옳다구나 싶었거든요. 사원 아파트에서 5년 정도 살면 내 집 하나 마련할 돈은 생길 거라 믿었으니까요. 첫째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제가 처한 현실이 보였습니다. 제가 5년 빡세게 일해도 낡은 주공아파트 하나 살 수 없었죠. 차라리 지방에서 계속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혼자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 따위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젠 가장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한창 분양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기회다 싶어서 청약에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9월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계약을 하고 가족과 함께 여기 꼭 산다라는 일념 아래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쓰고 전부 저축했습니다. 그때 또 마침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 셋, 29살 외벌이 가장으로 1억을 모은 비결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모은 지출은 급여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명절 상여, 연월차 수당, 특근비, 절반은 무조건 저축입니다. 정기 상여금, 연말 성과금은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100% 저축입니다. 내 급여는 190만 원이다. 월급이 늘어도 내 급여는 190만 원이다. 190만 원을 맞게 생활하자. 체면을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전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운 좋게 직장인 수도권, 운 좋게 맞춰나갈 수 있는 아내와 결혼, 운 좋게 사원 아파트 거주, 운 좋게 청약 당첨, 아이 셋, 29살 전문 아빠로 요즘 찐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너바나님 말씀처럼 인생엔 암흑기도 있고 전송기도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겐 10대가 암흑기였습니다. 운 좋게 1억이란 돈을 모을 수 있었지만 실력 없이 쌓인 돈은 어떻게든 나를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돈그릇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멋있다. 박수 한번 쳐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은 그냥 속된 말로 쩐다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대단한데. 근데 이런 분도 지금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또 로드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 솔직히 이게 누가 누굴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뭐 동년배 저와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이 훌륭하셔서 제 29살 때와 비교하면 그래도 형이니까 일부 삼촌이라고 하진 하는데 삼촌 아니야 형이야. 제가 이분한테 좀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이분이 잘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네. 왜냐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분한테 뭘 배워야 될지 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분한테 배울 마음이 있으시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첫 번째, 정말 목표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 내 집에서 아이 셋이랑 같이 사는 거 이거 하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여기 안 썼거든요. 뭘 안 썼냐면 뭐 아이한테 뭐 치킨을 사줄 수 없어서 뭐 너무 슬펐어요. 이런 걸 안 썼잖아. 근데 솔직히 없을까? 그런 느낌이? 있지. 있겠지? 아이들 뭐 장난감 하나 사고 생활비가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그 목표 빼고 나머지는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그런 거예요. 거에 대한 푸념도 없어요. 없어요. 어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소름 끼치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와, 저 친구 29인데 저러고 산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그 목표 하나만 보고 가는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너무 긍정적이야. 이분이 아까 그랬어요. 운 좋게 수도권 근무, 운 좋게 나한테 맞춰주는 아내 만났고, 운 좋게 사택에 살게 됐고, 운 좋게 청약 당첨됐다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왜 나는 집값 비싼 수도권에 살면서 투자도 못하고 집도 못 사지? 왜 나는 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다른 친구들 다 인생 즐기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생활에 허덕거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배워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인 것 같다. 너무 좋아요. 예,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이 지금 1억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주시고 벌써 이제 임대를 하고 계시죠. 전세를 주면서 청약대금을 다 정리를 하고 현금으로 이제 1억 정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분한테는 이건 거예요. 너나이님, 제가 제 소중한 현금 1억 이걸로 어떻게 하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를 저한테 물어보러 온 겁니다. 제 앞에 있다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투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패시브, 액티브, 수동적, 능동적, 리스크 회피형, 수익 추구형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먼저 길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 현실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그 갈래길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랑 액티브 이 중에 뭘 선택할 것인가요? 이 패시브라는 건 이런 거죠. ETF, 인덱스 펀드, 장기 평균 수익률이 7%, 영구 포트폴리오, 올웨더 포트폴리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는 뭐냐면 잃지 않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아주 높은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난 위험한 거 싫어하니까 그냥 이거 해야겠다. 안전한 건가요?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연 7%, 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연 7%, 8% 정도 수익은 진짜 적은 수익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1억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이 1억을 가지고 연간 10% 수익을 계속 내면요. 20년 뒤에 그 1억이 6억 7,300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한테 제가 되묻는 거예요. 20년 뒤에 6억 7,300이 돼 있으면 당신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할까요, 이 친구가? 만족 못하고. 만족 못하겠죠? 네. 그러면 방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패시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안전한 포트폴리오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20년 뒤에 1억이 6억 7,300보다 많았으면 좋겠다. 그분들은 일단 연평균 10% 수익률 내는 거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액티브 해야죠. 액티브 뭐냐면 위험을 추구하는 성격의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 동생이라고 하면 이럴 것 같아요. 너 1억으로 20년 뒤에 30억 만든다고 생각하고 투자해. 30억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평균 20% 나면 돼. 형 그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거를 배우는 거는 여기서 짧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액티브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겠다 결심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이거는 모두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위험하고 어떤 사람에겐 덜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덜 위험한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 저, 코크님, 너바나님처럼 인생의 어떤 시기를 투자에 미쳐서 갈아넣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연평균 20% 수익률을 목표로 50이 됐을 때 그 1억이 30억으로 불어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투자 공부에 매진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잘하실 것 같아, 이분은.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이 정도 짜드린 것도 진짜 엄청 뎁스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요.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비슷해요. 근데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막무가내로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요새 누가 호재 얘기 듣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저는 이분이 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가 또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네. 그 보너스를 더 받아도 자기 월급 190만 원이다. 더 훌륭한 거는 연봉이 올라도 대단해. 심지어 연봉이 올라도 네. 지출을 줄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왜 잘했냐면 이게 사실은 약간 예전에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는 게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람쥐 쳇바퀴를 벗어나는 소득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그 급여소득에서 일부, 그러니까 내 자산소득을 조금씩 이렇게 모아서 1억까지 모아서 1억 정도 모으면 돈이 굴러가는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이러면은 그 굴러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1억 정도 모으면 그 다음 돈이 굴러가져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 연 20% 수익률이면 2천만 원이에요. 1억에. 그러면 사실은 내가 1년에 모으는 돈이랑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을 모으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억을 모으는 순간부터 여기서 내가 정말 수십억 자산가가 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1억을 모은 이후부터는 아까 나연님이 얘기했던 수익률 게임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사실 복리의 힘이 너무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그 워런 버핏이 개인 자산이 거의 100조가 넘을 텐데 워런 버핏이 30살에 1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복리로 계속 20% 이상이 이제 엄청나게 한 6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1억을 모았다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수익률을 20% 이상 낼 수 있는 게임이 뭐지?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를 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나 진짜 그 20%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지금 이 시간에 다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거를 봐야 되고 딱 이런 거예요. 아, 저 너하나님 서울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내가 1초 만에 1분 만에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선생님도 사실은. 근데 이분이 여기 지금 링크도 걸려 있어요. 여기 방송에.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옛날에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 대단해.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절박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거는 뭐냐면 저는 그때 되게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나는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지금 우리 집이 반지하를 사니까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저 친구랑 다른 점을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오래 걸리고 힘들죠. 실제로 진짜 부자들을 만나면 바꿨는데 그러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본인이 바뀌었다는 거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걸 방송이나 책으로 바꿨다는 거는 너무 훌륭한 것 같고 왜냐면 실제로 본 사람들도 많이 못 바꾸거든요. 그냥 맞아. 자기 하던 대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바뀌는 게 없어요 보통. 근데 이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 같고 저는 이분이 앞으로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무서운 게 행복하다는 거야. 제가 읽으면, 제가 이제 거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그 미소가 그 내용 자체가 이분이 되게 웃으면서 쓰는 게 아니 느껴지는 어떻게 거예요. 이렇게 사는데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니, 나는 안 행복했거든. 난 진짜 힘들었어 처음에. 다 운이 좋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잘해서가 좋은 거예요. 아니라. 좋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네.